반갑습니다. 아파트 가격 정파가씨 시작하겠습니다. 와, 결국 우려했던 검은 월요일이 덮쳤습니다. 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이게 참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 조금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. 오늘 코스피가 300 포인트 어마어마하죠. 4.46 오늘도 거의 5% 가깝게 빠지면서 야 뭐 지금 재원절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오늘 월요일까지 이것을 뭐 반등을 못하고 이 난리가 그래서 처음에는 살짝 반등 느낌도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, 초장에는.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쭉 내려서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고요.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. 보시면 이제 처음에 약간 반등을 하려는 좀 뭐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뭐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쫙 지금 또 내려앉았죠. 그래서 결국은 25만 전자가 또 무너졌죠. 25만 전자가 무너져서 24만 4천 원까지 지금 내려가 있고 4.31% 4%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. 38만 전자까지 갔었는데 이제 24만 전자면 상당히 좀 위험한 또 뭐 수치들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.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70만 원대까지 와 300만 닉스 뭐 잠깐이긴 하지만 300만 닉스 300만 원을 살짝 터치를 했었었는데 이제 170만 원대면 와 이게 지금 오늘도 4% 이제 넘게 빠진 거죠. 그래서 거의 이게 만약에 150만 원대로 내려온다 그러면 엄청난 충격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뭐 장 초반에는 또 살짝 이렇게 뭔가 좀 반등하려고 하다가 마찬가지로 지금 뭐 뒤쪽에서는 쫙 주저앉았는데 결국은 뭐 검은 월요일이 오늘 또 찾아왔습니다. 뭐 검은 월요일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이유가 오늘도 여전히 지금 미국하고 이란 전쟁 이 이슈가 가장 큰 걸로 뭐 AI나 뭐 반도체 쪽에 뭐 자체적인 것도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게 뭐 미국하고 이란 전쟁 이런 것들이 또 금리 쪽에 영향을 주고 사실 뭐 금리라는 것이 결국은 이게 뭐 장기 투자다 보니까 뭐 그런 뭐 베이스들이 당연히 있겠죠. 그래서 미국 이란 전쟁 이게 언제 이게 마무리될까요? 자, 미국이 오늘 9일 연속 이란을 공습을 했습니다. 자, 근데 이란이 항복하지 않겠다. 뭐 피해 복수를 하겠다. 이란도 뭐 결사항전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. 자, 특히나 지금 오늘 뭐 가장 크게 터진 게 바로 이 이란의 보복 공격 때문에 휴전 후에 미군 2명이 처음으로 사망을 했습니다. 좀 또 한 명은 뭐 실종 중이라고 하고요. 그래서 미군들의 이게 또 뭐 사망, 전사 뭐 이런 거는 뭐 전쟁에 있어서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. 분위기가 좀 더 격화되는 거죠, 이런 것들이. 자,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사자를 기리기 위해서 응징 공습을 했고 또 계속 이 전사자들을 위해서 응징하기 위한 뭐 대대적인 공습을 하겠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하고 이란 전쟁이 뭐 이게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많이 없었을 것 같고요. 또 그리고 휴전 상황이 되는 것 같더니 이게 다시 또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좀 전략적인 부분들이 예전 같으면 좀 있었잖아요. 그래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조금 공습하고 이런 것들이 뭐 휴전에 있어서 뭐 이런 협상이나 이런 좀 이걸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, 이제는 지금 뭐 그런 좀 전략적인 계산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렇죠. 뭐 이제 전사자들도 나오고 뭐 대통령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암살 이야기 깨져 있죠. 내가 뭐 암살 1순위다. 뭐 암살을 당하거나 하면 뭐 이란 쪽에 뭐 엄청난 미사일을 쏘고 뭐 몰살시켜 버리겠다. 지금 분위기가 계속 좀 격화되고 있는데 자, 이러다 보니까
지금 많은 지금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그렇죠. 좀 극단적인 좀 부정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CNN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속보들이 쏟아진 게 미국하고 이란 간의 휴전은 무너졌다. 와. 굉장히 어렵게 지금 휴전 상황이 갔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다시 지금 전쟁을 하게 됐다. 자, 이렇게 되면 상당히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오늘 AP통신도 지금 속보를 내면서 전면전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야, 이거 정말 아니 미국하고 이란에 이게 전면전이 돌입한다 그러면 이거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데 뭐 어쨌든 AP통신이 전면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. 자,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오늘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강력한 속보를 냈는데 전면전 직전이다.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 지금 측근 쪽에서 나온 이야기로 지금 보여지는데 어쨌든 전면전 직전이다. 그러면서 그 이유가 미국은 더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. 야, 왜 정말 안 그래도 오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국제 유가가 브렌트 유가 지금 $90 넘었죠. $90 넘었고 지금 서부 텍사스산 같은 경우에도 또 $85를 넘으면서 자, 결국은 또다시 $100 쪽으로 배럴당 $100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전면전 관련된 우려들. 더더구나 이게 미국이 트럼프가 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전쟁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한다라는 이런 전망들도 꽤 많았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미국이 훨씬 더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. 자, 오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쏟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뭐 주식시장도 조금 반등을 노려보다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. 이게 뭐 주가가 반등하기가 어렵죠. 뉴욕타임즈도 속보가 터졌는데 결국 MOU는 모두 허물어졌다. 자, 휴전 상황이 이제 끝났다는 거죠. 지금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라는 거고. 그러면서 오늘 지금 다들 나온 얘기가 더 큰 전쟁에 가까워졌다. 야,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지금 안 될 방향으로 최악의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.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이것은 미국과 이란 전쟁은 영원한 전쟁이다. 자,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잠깐 끝날 것 같았는데 지금 뭐 수년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. 결국 미국하고 이란 전쟁도 이런 뭐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금 우려가 될 정도로 오늘 나온 이야기들만 보자라면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자, 결국 뭐 이걸 알려주는 게 사실상 이제 금리죠. 그래서 뭐 시장의 이제 반응, 금융시장의 이제 반응이 금리 발작인데, 자, 미국채 30년물 입찰 금리가 5.058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후에 19년 만에 가장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와, 정말 아니 정말 뭐 어떻게 보면 금보다 더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미국채가 5%를 아무리 30년물이라고 해도 5%를 넘어가는 뭐 이런 뭐 상황이 뭐 지난주에 이제 벌어졌었죠. 자, 그런데 이러고 나서 지금 미국채가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있죠. 오늘도 30년물이 5.087까지 가 있습니다. 지금 뭐 계속 5%대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.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4.57. 사실 미국 10년물이 4.5%를 넘어가면 완전 이거 사이렌 비상 상황이거든요. 자, 근데 지금 4.5%에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지금 계속 더 올라가고 있죠. 오늘 그래서 4.57까지 올라가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지금 2년물 같은 경우에도 4.194예요. 지금 2년물이 지금 4.2%라는 것은 뭐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지금 뭐 미 국채 쪽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죠. 그래서 이렇게 시장 금리가 뭐 이럴 수가 있나요? 뭐 이렇다 보니까
결국은 지금 뭐 특히나 장기 투자로 가야 되는 이런 뭐 AI 쪽이라든지, 더더구나 뭐 이제 이거를 반도체 쪽은 또 AI 쪽에서 뭐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결국은 AI 관련된 기업들이 쭉쭉쭉쭉 나가줘야지 반도체도 이제 같이 따라가 주는데, 결국은 금리 상황들이 이렇게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고, 또 이것이 지금 뭐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더 지금 악화되는 상황이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장기 투자 계속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 뭐 이런 경우에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. 제가 뭐 금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금리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산업 전반에서 볼 때 그렇잖아요. 아니, 금리가 높으면 내가 뭐 이렇게 돈을 땡겨서 투자하는 투자 심리가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. 투자 심리가 쪼그라들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인데, 이게 이제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지금 미국도 지금 부동산 쪽도 마찬가지예요. 뭐 전반적인 산업도 그렇지만 지금 내셔널 에버리지, 이제 이게 뱅크레이트 제가 오늘 지금 방금 전에 확인을 한 건데, 이게 지금 30년이죠. 30년 지금 고정 모기지 같은 경우에 지금 내셔널 에버리지, 그러니까 뭐 전체 뭐 미국 에버리지가 6.61이에요. 와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한 달 지금, 요게 지금 60일이니까 2달 정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, 자, 결국은 지금 뭐 거의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. 지금 안 떨어지고 있어요. 그래서 계속 지금 6%대고, 또 6% 초도 아니고 30년 고정이 6.6% 정도 수준이니까, 이 주택담보대출이 미국도 이렇게 뭐 완전 거의 7%에 가까운 이런 상황이고요. 자, 뭐 미국이 이러니까 뭐 지금 한국은 이미 그렇죠. 벌써 거의 뭐 초토화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, 한국도 오늘 뭐 국채 금리가 여전히 어마어마하게 지금 높게, 지금 뭐 30년물도 우리도 지금 4.525. 요즘은 미국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지금 기준금리 차도 지금 뭐 조금 좁혀져서 그럴까요? 어쨌든 간에 지금 와 엄청납니다. 그래서 4.525까지 가서 지금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,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4.335. 와, 지금 뭐 4% 넘어간 이래로는 지금 이제는 이게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, 이게 지금 미국채 금리인지 우리나라 지금 국고채 금리인지 헷갈릴 정도예요. 와,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다가 지금 이 10년물이 4.335면 이거 이러다가 설마 이게 4.5를 넘어가진 않겠죠. 자, 결국 우리나라 국채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. 뭐 지금 3년물 지금 변동금리 관련돼 있는 3.893까지 가 있고요. 지금 그리고 5년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뭐 4.153, 4%를 넘어가 있고, 지금 뭐 2년물 같은 경우도 3.725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뭐 기준금리가 이제 올라간 것도 있고, 또 기준금리를 더 올릴 거다라는 뭐 이런 전망도 있고, 결국 정책금리나 지금 뭐 미국의 뭐 이런 글로벌 지금 금리 상황들, 자, 결국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. 여기 자유로울 수 없죠. 그래서 뭐 계속 지금 뭐 이런 시장 금리, 국고채 금리가 뭐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자, 이렇다 보니까 지금 뭐 은행들 뭐 지금 난리예요. 지금 국민은행이 오늘 또 터졌죠. 와, 지금 뭐 주말에 지금 농협이 터지면서 난리가 나더니, 오늘은 또 월요일, 이제 매주 월요일은 또 국민은행이 금리를 또 올리는 날인데, 와, 요즘은 그냥 매주 올리는 것 같아요. 매주 올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4월만 하더라도 상단이 6.03, 이거는 뭐 변동, 혼합, 뭐 고정 뭐 똑같습니다. 그래서 6.03, 6%. 국민은행의 상단이 6% 넘어가면서 깜짝 놀랐는데, 자, 결국은 7월 8일 날 상황이 6.47이었죠. 6.47. 그래서 결국 또 뭐 엄청나게 좀 올라 있는 상황인데, 결국 이게 7월 18일이면 이게 이제 7월 13일 날 올린 거죠. 7월 13일 날 올려서 제가 이제 18일까지 계속 이제 뭐 이렇게 유지가 된 거죠. 그게 6.52까지 올라 있었습니다. 그래서 6.47이 결국 6.5로, 6.4는 그냥 느낌상 그래도 6% 쪽이라 그러면, 이제 6.5% 이러면 이거 반올림하면 7% 아니야?
이런 느낌을 주잖아요. 그래서 야, 지금 국민은행이 6.5%를 넘어갔다고?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지금 18일까지 그랬는데 이거 뭐 지금 자고 일어났더니 7월 20일 오늘 6.6%까지 가 있습니다. 6.6%. 국민은행의 변동과 국민은행의 혼합 고정금리가 상단이 6.6%면 느낌이 다르죠. 느낌이 다릅니다. 6.4나 6.5나 지금 6.6이면 이제는 정말로 7% 쪽으로 가고 있다.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, 지금 하단 같은 경우에도 5.2까지 올라가 있습니다. 와, 정말 하단이 5.2, 상단이 6.6.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하단이 6%, 상단은 7%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, 자, 여기에서 뭐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올린다 그러면 뭐 국민은행도 뭐 8%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정말 뭐 은행들 줄줄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. 자, 하나은행도 마찬가지죠. 아파트론 4월 달에 한 6.65 정도 됐던 게 결국은 7월 13일 날 7.063으로 7%가 넘어갔고, 그 다음에 7월 18일 기준 했을 때 7.13까지 지금 올라가면서 깜짝 지금 놀랐죠. 그러니까 지금 4대 은행이 이미 7%를 넘어 있고 그것도 7.13이면 꽤 높은 거죠. 그리고 5대 은행 중에 하나인 지금 농협은행 같은 경우가 깜짝 놀랐죠. 4월 달에 6.74였던 게 고정입니다. 고정이 7.18까지 가더니 결국은 7.27, 고정금리가 7.3%까지, 5대 은행의 고정금리가 7.3%까지가 있고, 지금 뭐 하단도 5.57이면 거의 5.6%에 가까운 상황이고요. 자, 그리고 변동금리도 4월에 6.77이었던 게 지금 7월 13일 날 7.39이던 게 결국은 7.52까지가 있죠. 그래서 7.52면 이거는 그냥 8%다.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죠. 뭐 7.5에서 뭐 그냥 8%. 그러니까 지금 농협은행,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%에 육박하는, 이러니까 그냥 뭐 이제는 10%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. 이미 지금 뭐 지금 계속 올리고 있어요. 이번 주에 지금 아마 더 올릴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국민은행은 월요일이지 지금 농협이나 뭐 하나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또 중간에도 올리니까요. 그리고 1금융권 중에 하나인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담보대출이 8.41까지 가 있던 게 이게 7월 13일이었는데 지금 7월 18일 기준 했을 때 8.64까지 가 있습니다. 와, 지금 8.64면 이거 뭐 이제 9%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렇죠?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, 그것도 아파트담보대출 금리가 9%에 육박하는, 그러니까 은행 주담대가 10% 간다는 이야기가 그냥 아주 허무맹랑한 과장된 이야기는 아니다.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, 그리고 아까 뭐 미국 주담대도 6.6% 지금 30년 고정이 이랬었는데, 아까 뭐 국민은행 우리나라 리딩뱅크가 지금 6.6%를 기록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뭐 비슷한 상황이에요. 지금 미국이나 뭐 우리나.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2분기 동향하고 이제 3분기 전망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자,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느냐, 대출을 뭐 쉽게 해주려고 하느냐,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냐, 이런 지금 뭐 스탠스를 보는 거죠. 자, 그래서 국내 은행들의 차주별 대출 수요 지수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가계 주택, 이제 주담대죠. 주담대 같은 경우에 이게 마이너스로 지금 돌아서 있어요. 그래서 2분기에도 한 10일 정도 됐었는데 지금 3분기 들어서서는 아예 마이너스 6으로 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망이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집을 사겠어? 이런 거잖아요. 금리도 고공행진이고 대출도 안 해주려고 하고 여기에다가 뭐 지금 7월에 세제 개편 뭐 이런 것까지,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집을 안 살 거야. 그러면서 가계주택 주담대가 마이너스 지금 6까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
뭐 가계 일반 시용 같은 경우에도 30일에서 14로 물론 뭐 14도 꽤 높은 편이긴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줄어들 거다. 요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. 자 그리고 대출 태도, 은행들의 대출 태도를 보면 지금 뭐 가계를 중심으로 강화될 거다. 그래서 주택 관련 대출도 그렇고 일반 대출, 신용 대출도 모두 강화될 전망이다. 자 이렇게 이야기해 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2분기에 가계주택 주담대가 마이너스 19였습니다. 자, 그런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11이면 그래도 조금 완화된 거 아니야?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뭐 마이너스 19나 마이너스 11이나 뭐 도찐 개찐이에요. 그렇죠? 그래서 어쨌든 마이너스라는 것은 안 해주려고 한다라는 거잖아요. 은행들이 지금 안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지금 가계 일반 뭐 신용대출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2, 마이너스 14 웬만하면 안 해주려고 한다. 모두 강화 기조로 갈 거다.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. 자, 그리고 이미 5대 은행조차 지금 이미 올해 목표치를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대출 총량제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. 그래서 5대 은행이 금감원에 제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가 그러니까 은행이 해주고 싶다는 게 아니잖아요. 지금은 해주고 싶어도 지금 못 해주는 거예요. 대출 총량제 때문에. 그래서 4조 한 3,400억 정도 지금 올해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미 7월 15일 기준 했을 때 5대 은행이 4조 6,900억이 증가를 했습니다. 벌써 3,500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제 8월, 9월, 10월, 11월, 12월 지금 단 한 푼도 가계대출을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아까 한국은행이 뭐 서베이를 지금 했다는 거를 뭐 은행들 뭐 지금 서베이를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. 은행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. 지금 뭐 금감원에서 지금 이거를 뭐 총량제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뭐 은행에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거고 지금 뭐 아예 지금 없습니다. 제한 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이게 뭐 여력이 없는데 뭐 이거 의미가 없다. 일단 내가 보여주고요. 자 그리고 비은행 쪽에 그러니까 뭐 이제 상호저축이나 상호금융 뭐 그다음에 뭐 신용카드 뭐 생명보험 뭐 이런 다 마찬가지예요. 보시면 다 마이너스 뭐 지금 뭐 상호저축도 마이너스 14까지 지금 돼 있고 뭐 이건 더 커졌네요. 11, 10 마이너스 11, 12에서. 그다음 여기도 뭐 마이너스 30이면 아예 안 해준다는 얘기죠.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. 자 그다음에 뭐 생명보험도 뭐 마이너스고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. 자, 상호금융 지금 보면 작년 상황을 보면 농협이 작년에 3조 6천억이나 늘어나면서 1% 정도만 늘릴 수 있는데 이건 뭐 다 끝났죠 벌써. 자, 그다음에 신협이 1조 5천억 증가하면서 아예 한 푼도 올해는 더 못 늘립니다. 그리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가 5.3조 그러니까 5조 3천억이나 증가하면서 아예 여기도 한 푼도 못 늘리는 이런 상황이에요. 자, 근데 벌써 올해 상반기에 농협이 7조 5천억 증가했고, 신협이 1조 4천억 증가했고, 새마을금고 2조 4천억 증가했고, 지금 완전히 지금 문을 닫아도 뭐 이미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지금 하반기에는 뭐 지금 대출 행태 서베이 의미가 없습니다. 뭐 아무리 뭐 조사를 해봐야 아니 해주고 싶어도 뭐 해줄 돈이 없는데 그렇죠. 자, 정말 올 것이 왔다.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미국, 이란. 설마 했는데 정말 와 이게 전면전 직전이다. 이런 워싱턴 포스트 지금 워싱턴 속보까지 지금 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지금 미국 금리가 발작을 하고 결국 우리나라 금리도 발작을 하면서 벌써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 오늘 뭐 그렇죠. 거의 완전 또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 부동산 시장도 아까 보셨지만 이제 사람들이 한국은행도 집을 안 살 거다. 뭐 대출 수요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. 뭐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집을 사겠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산 시장 중에 굉장히 중요한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 자 이런 전반적인 침체가 길어질 수도 있겠다.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. 사실 뭐 전쟁이라는 거는 뭐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있는데 이게 뭐 바람대로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더 상황이 갈면 갈수록 좀 악화되는 상황에서 굉장히
안타까운 상황이다."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또 뭐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다 보니까 또 새로운 이야기 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. 찐 구독자분들이다.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 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,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. 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.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,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,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 주셔도 감사합니다.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,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, 참 뭐 번거롭고 귀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꼭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 주셔서 참 뭐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마음 써 주시는 걸 볼 때마다 제가 매일 확인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'와, 이런 것까지 꼭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또 구매를 해 주시다니.'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게 다시 한번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파가시 멤버십 킹스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.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,990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.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김명신님, 비에스리님, 김화정님, 윤복자님, 피피칠사모님, 유흥준님, 미셸님, 전영돈님,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,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